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1월 3일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이재명 정권의 공천헌금 게이트 스캔들이 지금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핵심 연루 인물이 김병기, 강선우 둘 다 이재명의 측근이죠. 김병기는 그전에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하면서 2024년 총선 때 친명횡재, 비명행사 그 공천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강선우는 이재명이 여성가족부 장관에 발탁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또 가지고 있는 의혹들이 이재명 그리고 그 사이에 김현지로 연결이 되는 그런 정황들이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정청래가 이재명과 각을 세우고 있죠. 정청래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윤리감찰을 또 지시를 하는, 자, 이것이 결국은 이재명을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어서 상당히 지금 사정이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다. 이재명 입장에서는. 자, 그런 그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죠. 이번엔 공천헌금 파동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가장 최근에 불거진 이 강선우와 김병기의 녹음 파일. 그 녹음 파일에 보면은 지난번 그 지방선거 때, 2022년 지방선거 때 강선우가 김경 지금 시의원에게서 1억 원을 받았다. 이것은 뭐 확실한 거죠. 1억 원을 받았는데 이 1억 원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것도 이제 수사에서 밝혀야 되고, 특검이 절대 필요한 수사입니다. 정권을 겨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밝혀야 되지만, 이 김병기의 행적이 정말 수상합니다. 김병기가 그때 강선우에게 1억 원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녹음 파일에 보면은 본인은 거기서 빠져나가려고 나를 만났다는 이야기조차 하지 마라. 그리고 김경은 컷오프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후보를 결정을 하는데 거기서 강선우가 김경을 공천을 줘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을 해서 결국은 단수 공천을 받았죠. 그런데 1억 원 수수 사실을 알고 있는 김병기는 공천관리위원회,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 그러니까 사실상 총 지휘를 하는 입장이면서도 그 회의에 불참을 해버렸습니다. 불참해서 묵인을 했습니다. 김경이 공천받는 것을. 그래서 과연 왜 그랬느냐 이런 이제 의혹들이 나오죠. 여기서 그러니까는 그 강선우가 김병기에게 살려주십시오. 저 좀 살려주십시오 했는데, 살려주십시오가 결국은 김경이 1억 원을 줬는데도 컷오프 당할 위기에 처하니까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한 거죠. 자, 그래서 기자회견을 막고 폭로를 막기 위해서는 김경에게 공천을 줘야 된다. 그러면은 입을 막을 수 있다. 그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김병기가 결국은 수용을 한 겁니다. 1억 원 받았다는 사실을 다 알면서도 수용을 했는데, 그렇다면은 김병기는 왜 그것을 묵인을 하고 본인이 회의에 불참하면서까지 그냥 동조를 해버렸을까? 뭐 여러 가지 이 가설이 나올 수 있지만, 본인도 어떤 대가를 받은 것 아니냐, 또는 뭐 또 다른 그 본인 지역구의 공천하고 본인 지역구의 서울시의원 공천하고 뭐 구의원 공천하고 맞바꿔 먹었다 이런 말도 나오지만, 가장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지금 언론들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은 그 또 다른 윗선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죠. 자, 윗선 이야기인데, 그 윗선과 관련해서 지금 오늘 조선일보 같은 경우도 사설에서 이걸 분명히 밝혀야 된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가 불법이라면서 경고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김병기가 1억 원 받은 건 안 된다 이렇게 경고까지 했는데, 공천이 성사된 것은 그 윗선 개입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조선일보가 이제 사설에서 이렇게 씁니다. 다른 어떤 뭐 정보도 있고 하니까 사설에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냥 막연히 추측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사설이. 이 윗선 개입 가능성을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공천이 성사된 것은 그 윗선 개입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강선우가 1억 원 폭로 협박을 받자 지방선거에서 악재가 될까봐 누군가 손을 쓴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자, 그때 김경이 폭로를 해버리면 지방선거 직전이죠. 그럼 지방선거 악재가 돼서 다른 선거도 다 망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선거도 다 망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누군가 이것을 김병기도 눌러버렸다. 김병기를 누를 만한 힘이 있는 사람이었다.
김병기는 그때 수석 사무부총장, 뭐 공간이 그 서울시 공간이 뭐 간사 이렇게 좀 막강한 인물이었죠. 그런데 김병기도 눌러버렸다. 그걸 눌렀던 사람이 누굴까? 조선일보도 민주당 안에서도 강선우가 1억 원 폭로 협박을 받으니까 지방선거에서 악재가 될까봐 누군가 손을 쓴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김병기가 아니죠. 김병기는 분명히 이것은 자기는 빠져나가라고 했었고, 그런데 그 누군가는 당 공천과 관련해 결정적 권한을 가진 사람일 수 있다. 결정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일 수 있다. 뭐냐? 당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때 당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은 이재명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때는 이 대선에서 지고 나서 비대위 체제였죠. 윤호중하고 그때 뭐 외부에서 데리고 온 이재명이 데리고 온 박지현이라는 공동 그 비대위원장 체제였는데 거기는 뭐 힘도 없는 허수아비고 그때 실제로 대선에 출마를 했던 이재명이 당의 지배자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개양을에 출마를 한다고 가 있었지만은 당의 상임 고문이었고 그 측근들이 거의 다 당을 장악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친명 쪽에서 움직였을 것인데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김현지입니다. 김현지의 이름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하루 사이에 바뀌어버립니다. 1억 원을 김경에게 수수한 강선우가 저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김병기는 나는 모르는 일로 하겠다고 했는데 바로 그 다음 날 마지막 그 회의에서 공청자를 결정하는 회의에서 강선우가 강력 주장을 하죠. 그 전날 김병기에게는 살려주세요 막 업소를 했는데 그 다음 날 마지막 회의에서는 이 김경을 공천을 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그럼 누군가로부터 힘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힘을 받았고 그때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은 외부에서 온 뭐 교수 출신이라고 하니까 그 사람은 전혀 뭐 상황도 모르는 거고 거기서 이제 밀어붙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어떤 그 메시지가 갔을 수가 있죠. 반대하면 안 돼. 김경 해야 돼. 자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좀 입장이 곤란한 김병기는 그냥 불참을 해버린 겁니다. 회의에서. 자 그러면은 누군가가 그 하루 밤 사이에 움직였다는 거죠.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고 지금 그때도 김현지가 그때는 이재명이 당대표는 아니었습니다. 8월 달에 2022년 8월 달에 당대표가 되는데 그때는 출마자 그 입장이고 개항을 출마자 입장이고 또 당 상임 고문이었죠. 그런데 그 김현지가 그때도 막강한 시세였습니다. 그 전에 성남 시절부터 김현지가 다 했죠. 그래서 김현지와 이재명 라인에서 이런 게 또 결정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충분히 갖고 지금 언론에서도 보이지 않는 손, 배우, 힘센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힘센 사람은 그때 있을 수가 없죠. 비대위 체제고 하니까는 결국은 당을 실질적으로 장악을 하고 있는 이재명계 그리고 김현지 라인이 아닌가. 왜 또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느냐 하면은 그 전에 강선우가 이 여성가족부 장관에 지명됐다가 보좌관 갑질 의혹으로 낙마할 때 그만둬야 된다고 통보를 했던 사람이 또 김현지죠. 자, 김현지라면은 그때 만약에 김현지가 그런 강선우를 살리는 역할을 했다면은 그 강선우가 김현지에게 엄청난 빚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여성가족부 장관 그것을 이제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두 사람이 서로 소통을 했다는 의미도 되는 겁니다. 그때 만약에 이게 김경의 폭로가 일어났다면은 이재명 선거도 위험했겠죠. 이재명이 개항을에 출마를 해 있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전체적인 지방선거를 망칠 수 있다고 해서 움직였을 가능성 이것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과 별개로 또 하나 이 김현지의 그림자가 아른거리는 게 있죠. 뭐냐 하면은 이것과는 별개로 김병기는 거기도 연루되고 여기도 연루됐는데 그때 김병기가 이 구의원 본인의 동작구 본인 지역구의 구의원에게서 돈을 그 배우자가 2천만 원, 1천만 원 받았다가 5개월, 3개월 만에 다시 돌려줬다. 서로 그때 그 갈등이 일어나면서 돌려줬다. 그 사실을 그 두 구의원이 이재명 그때 당시 옆 지역구의
이수진 전 의원, 당시 의원을 통해서 탄원서를 제출을 합니다. 탄원서를 제출을 해서 우리에게 공천 헌금을 요구를 했던 사람, 그래서 돈을 줬는데 돌려받기는 했지만 사이가 틀어져서 요구를 했던 사람이 그때 총선의 후보 사전 검증위원장 또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맡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해서 2024년에 이제 4.10 총선이었는데 2023년 12월에 탄원서를 써서 이수진 의원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실로 보내죠. 그때는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실로 보냈는데 이 탄원서가 윤리감찰단으로 보냈다고 그러는데 이게 다시 윤리감찰단에서 김병기에게로 갔습니다. 김병기가 사전 검증위원장이니까는. 그래서 결국은 김병기를 비토하는 그 탄원서가 김병기에게로 돌아가 버리는, 이재명에게 준 탄원서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자,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때 이재명도 이것을 읽기는 분명히 읽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거를 윤리감찰 단에 보냈는데 제가 그때 윤리감찰단장이 누구인지 찾아보니까는 친명 핵심입니다. 친명 핵심이 윤리감찰 단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기상, 지금 국회의원, 친명의원 최기상, 자파판사 출신이고 그때 전국법관회의 의장 양승태 파동 때, 그리고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최기상이 그때 당시 단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글로 보냈다는 거죠. 친명 핵심 및 단장으로 있는 윤리감찰단으로. 그런데 이 최기상 윤리감찰단으로 보냈는데 이게 다시 김병기에게 가버렸다.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감찰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됐는데 거기 또 김현지가 등장을 합니다. 이수진 전 의원, 그때 이제 그 구의원 두 명의 탄원서를 이재명 대표실에 전달을 했던 이수진 전 의원이 중앙일보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당시에 함께 일하던 보좌진에게 이재명 의원실로 탄원서를 보내라고 지시를 했다. 탄원서를 보내라고 지시를 했고 해당 보좌진에게서 김현지 보좌관에게 전달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김현지 보좌관에게 전달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래서 당 대표가 직접 인지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했다. 그렇지만 이후 대표실 연락이 없어서 함께 일하던 보좌진에게 이재명 의원실로 의원실도 있었고 대표실도 있었죠. 의원실로 탄원서를 보내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때 이재명 의원실에는 김현지가 보좌관으로 있었죠. 이재명 의원실로 보내라고 지시를 했는데 해당 보좌진에게서 이런 보고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김현지 보좌관에게 전달했습니다. 김현지 보좌관에게 전달했습니다. 는 보고를 받았다. 그래서 당 대표가 직접 인지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했다. 그렇지만 이후 그러니까 이재명이 좀 알아야 된다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후에 대표실이 연락이 없어서 이수진 당시 전 의원이 알아보니까 탄원서는 당 윤리감사관실을 거쳐서 검증위원장이던 김 전 원내대표에게 전달이 됐다. 그러니까는 이 탄원서가 이재명 대표실로 보냈는데 그 대표실로 보낼 때 직접 이재명에게 준 것은 아니고 이수진의 보좌진들이 김현지에게 줬다는 거죠. 김현지 보좌관에게. 그런데 김현지 보좌관이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거 보고 안 했겠습니까? 그 중요한 사항을. 그런데 이게 윤리감찰관실로 보냈는데 윤리감찰관실에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 탄원서가 당사자인 김병기에게 다시 돌아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허지부지 유야무야 돼버렸다. 자, 그때 단장이 윤리감찰 단장이 최기상이었고 지금은 또 윤리감찰도 뭐 한다고 하지만은 지금 윤리감찰단장은 또 박균택입니다. 박균택. 이재명의 변호사. 그래서 이게 관련 윤리감찰단에서 또 이것도, 정청래가 지시를 했지만은 이게 또, 덮어버리는 거 아닌가. 그런 분석도 가능하죠. 그런데 정청래가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도 다시 한번 민주당 안에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정권을 위협하고 있는 이 공천 헌금 스캔들이 점점 확산 일로를 가고 있으면서 그 꼭대기에 이것도
이재명, 김현지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잠시 후에 서종국의 법대로가 있는 토요일입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